두통이 있으면 원인을 알아야죠. 때에 따라서는 아주 심각한 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빨리 때려잡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통증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의대녀 앞으로 온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통제가 오히려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진통제부터 끊었다는 분 계신데 근데 이제 한 달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복용을 하면 안전한지 그거는 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하. 그건 말이 안 네. 되는 거고 일단 아프면 덜 먹는 게 맞는 거고요. 복용을 계속하는 건데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끊었다가 다시 먹거나 효과도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 여성 66%, 남성 57%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경험한다는 두통에 대해서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속적으로 두통이 있다면 당연히 이건 방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두통이 있으면 중요한 건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을 아는데 이제 몇 가지 경우에는 아주 응급 상황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일어날 때 오는 두통, 어떤 자세를 바꿀 때, 그다음에 전에는 없었던데 심각한 두통, 머리가 깨지는 듯한 심각한 두통이 오는 경우, 그것이 또 좋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되는 순서로 가는 경우, 그다음에 두통 양상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게 반복되는 경우 네. 계속되면서 그다음에 나이가 들었는데 전에는 두통이 없었는데 나이 들어서 갑자기 생긴 두통, 그다음 자다가 두통 때문에 잠을 깬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전문가 상의해서 두통의 원인이 뭔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주 심각한 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네. 피곤한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이 두통, 특별한 원인이 없는 일차성 두통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가장 흔한 게 뭘까요? 1차성 두통이 2차성 두통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른데 실제로 1차성과 2차성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1차성, 2차성을 분류하는 기준자도 애매모호한 것들이 꽤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 거는 목에서 시작된 원인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1차성이다, 2차성이다 나눌 수가 없어요. 두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두통이 오는 것 자체가 심지어는 많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선생님, 긴장성 두통의 원인을 찾는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긴장성 두통은요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 원인이 네. 3차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은 우리가 머리, 그다음에 목, 등, 얼굴 이런 거에 일부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3차 신경에 연관되는 부신경 네. 이게 이제 등 쪽에 또 가고 이제 각종 뇌신경들이 머리에 있는데 이 뇌신경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상부 경추신경이죠. 목에 1, 2, 3번 신경, 4번 신경 이건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 뇌신경하고. 그러니까 목의 신경, 뇌신경은 연결돼 있고 이것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에서 시작해도 3차 신경 같이 감정이 될 수 있고 3차 신경에서 시작해도 경추의 신경도 같이 감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 군데가 같이 긴장을 시키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런 긴장성 두통이 오게 되면 피부, 근육, 그다음에 힘줄 이런 것들이 다 긴장돼 있고 실제 민감성이 더 증가돼 있고 피부를 잡아서 이렇게 눌러보면 예를 들어서 눈 위라든가 두피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것이 더 아프고 두꺼워지게 변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변한 목에서 나오는 상부 경추신경하고 그다음에 뇌에서 나오는 신경하고 이게 어울려져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병이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네. 뇌신경이 뭐냐? 네. 여기 뭐 얼굴, 눈, 코, 입, 그다음에 우리 이 기도, 숨 쉬는 거, 그다음에 소화기, 그다음에 두피, 등,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다 지배하는 게 뇌신경이에요. 뇌신경은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거든요. 네. 이러한 뇌신경 자체가 지배하는데 이 뇌신경이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죠. 경추신경. 이런 목에서
목이나 등으로 가는 신경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같이 문제를 일으켜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가 막 문제를 이렇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조금씩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연동이 되어 있네요. 실제로는 검사를 내보면 이런 변화들이 민감성이 여러 군데 다 증가돼 있다. 기능소통에서 이렇게 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통뿐만 네. 아니라 만성 통증도 신경회로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만성 두통, 긴장성 두통뿐 아니라 만성 두통 자체가 신경 회로의 변화, 신경의 가소성으로 요즘 설명하기 되게 많아요. 특히 편두통조차도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엔 만성 통증이 거의 신경 회로의 병이다라고 하는 쪽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픈 데의 병이 아니라는 거죠. 아픈 데가 여기가 아파요. 그럼 여기가 병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신경회로의 병이라는 거는 아픈 데의 병이 아니라 그 아픈 데가 더 아프도록 그 주위를 긴장시키고 통증을 과하게 만드는 회로의 문제다.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아픈 데의 병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네. 같은 경우는 주로 관자놀이라고 하죠. 여기 눌렀을 때 통증이 잘 오거든요. 근데 통증 느끼는 부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거가 네. 이제 어느 신경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느 신경에 관련된 것들이 더 과하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게 민감한 부위가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보통 머리 정수리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자놀이 부위 그다음 눈 위, 그다음 귀 위, 그다음 목 뒤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걸 따라 가지고 긴장된 근육이나 힘줄이나 이런 띠들도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해보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검사해서 그런 것들을 치료의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머리가 아프면 목도 긴장감 느껴지잖아요. 이것도 다 지금 연관돼서 말씀하신 그런 네. 거잖아요. 자, 말했듯이 네. 이러한 뇌신경, 얼굴이나 소화기를 지배한 뇌신경은 목의 신경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은 환경이나 음식이나 이런 여러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아주 자주 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그 자체 통증이 올 수 있고 음식이 있었는데 맛이 너무 없었다. 그것도 이런 통증이나 긴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북목이나 네, 네, 네. 일자목인 경우도 두통 많이들 호소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뭐냐면은 일자목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목 주위가 긴장이 돼 있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두통이 올 찬스가 높은 거죠. 거북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북목이 생기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흉추의 변화 자체가 거북목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후종인대 골화증이나 이런 목에 추간근 협착증이나 이런 자체도 올 수 있고요. 그다음 노화로 허리가 굽은 사람들도 거북목이 올 수 있고 여러 원인이 있죠. 당연히 이 자체는 목이나 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두통이 있을 때 손바닥이나 뭐 손가락 지압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뇌신경이나 목의 신경이 있을 때 어떤 형태의 자극도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극을 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자극은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소리 소문 없이 해야 돼요.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 뒤에 통증이 있다. 네. 그러면 견갑골 위에 네. 그 부위만 이거를 아주 가볍게 살살살살 움직여주는 거죠. 그 위만. 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시원해요 이렇게 한다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냥 따뜻해요, 부드러워요. 만지는지 안 만지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계속 하다 보면 그 단단했던 부위가 풀려요. 네. 제가 통증이 있을 때 이런 괄사라고 하죠. 그런 거를 사실 엄청 세게 눌러서 시원하게 좀 하는 편인데 시원하게 느낌을 갖는 거죠. 하면 안 치료하고는 되겠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거기가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좋은 팁을 얻어가는 네, 것 네, 같네요. 네. 또 긴장성 두통이 만성 두통으로 이어지지 네.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만성두통 통증이 반복적으로 오게 되면은 네. 장기화되면은 만성두통이 되는데 보통 이것이 이제 통증이 계속 한 3개월 이상 이것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만성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만성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빨리 때려잡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통이 있을 때는요, 네. 진통제에 의지하지 않고 네. 또 만성이 되지 않도록 네. 좀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른 통증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턱관절의 통증은 턱관절의 문제에 의해서 처음부터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 정확하게 통증의 원인이 어디인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